안녕.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팩트로 뜯어보고 있는 문현준이야. 오늘 영상에서 이 삼성전자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언덕으로 공개해 볼 거고, 지금부터 투자 답안지를 보고 투자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서 뽑아갈 수 있는 거는 전부 싹 가져갔으면 좋겠어.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하면서 영상은 바로 시작해 볼게. 자, 40조를 속각했다 그래. 근데 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 일단 왜냐면 이 주주환원 얘기가 덩달아 쑥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야. 결국에 삼성전자가 애플과 같은 고해당주로 변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은 알 거야. 애플이 굉장히 고배당주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애플을 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삼성전자 또한 배당을 조금 세게 해준다고 앞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으로 좀 변화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가져갈 수 있겠지. 다만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은 또 하나 생길 거야. 어느 부분이냐면, 이 배당을 주려고 한다면 일단 실적이, 삼성전자의 돈이 꾸준히 좀 들어와야겠지. 그러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실적 같은 부분에는 요즘 들어서는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어. 왜냐면 현재 파운드리 주문 가격을 15% 인상해 버렸어. 왜 가격까지 인상을 했는데도 주문이 포화 상태일까? 이 파운드리를 원래 메인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대만에 있는 TSMC가 메인으로 하고 있어. 근데 얘네가 공장에 라인이 꽉 찬 거야.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야, TSMC가 이거 안 받아주면 어디로 가야 되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파운드리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원래 삼성전자도 이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만들긴 했어. 어차피 TSMC가 1위고 우리가 이 기술을 아예 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쫓아가기는 하자라고서 만들어 놓은 게 이 파운드리 공장이야. 근데 이야, 여기가 꽉 차니까 바로 삼성전자에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 물건 좀 받아줘. 야, 우리 물건 좀 생산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파운드리랄까 다른 반도체랑은 좀 다른 게 이 주문 제작 형식이야. 뭐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성능, 어떤 것이든 맞춰서 주문 제작하는 게 저 파운드리인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저 파운드리를 하는 업체들은 사실 주문하는 업체들은 정해져 있어. 뭐 애플이라던가 특정 업체들이 좀 굉장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파운드리 말고도 현재 반도체까지 가격을 인상해 버렸다라는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부분은, 실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지금 주문이 너무 많아. 주문이 너무 많으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야, 그러면 야, 가격을 높여봐. 그러면 주문 좀 덜 들어오겠지. 가격을 높였는데 주문이 똑같이 들어와.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장을 추가적으로 좀 짓고 있어. 다음 달에 충청도 온양 캠퍼스에다가 이 HBM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고 투자 금액이 6조 원에 달한다 그래. 안산에는 새로운 반도체 제조 공장에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기획도시위원회 심의를 마쳤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생겨. 사실 이렇게 공장을 하나 짓고 생기고 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 뭐 오염수, 오폐수 너네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사실 반도체를 만들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술도 있겠지만 사실 물이야, 물. 정말 깨끗한 물.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물을 갖다가 써야 돼. 근데 이 물을 만들려고 그러면 또 물 공장도 뭐 옆에 따로 지어야 되고, 그런 거 물을 또 계속 끌어와야 되고, 요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청와대가 올해 초부터 계속 미뤄왔던 프로젝트가 좀 제대로 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 저런 공장들이 필요할 때는 많은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앞서서 말을 했지. 자, 그러면 이거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돼.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을 해버렸어. 왜 그러냐면 대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반도체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면서 전 세계 어디든 대체할 수 없는 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게 현재 목표고, 이 목표 하나로 특별법까지 추진을 하면서,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일단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뭐 세금 감면 혜택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오케이 공장 지어라고 해줬어.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이렇게까지 밀어주는 이유는 명확해. 앞서서 좀 보여준 게 확실하게 있거든. 뭐 용인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공장을 지으면 말이야, 이 공장 부근의 인프라가 엄청 생겨. 뭐 땅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거치는 세금의 수도 완전히 달라. 경기도권만 보더라도 경기도 광주나 용인, 뭐 일명 그 광명 이런 데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요즘 새롭게 지은 공장들 근처에 있는 그 지역들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세수가 마이너스가 아니야. 이번에 경기도 비사 본 사람은 다 봤을 거야. 엄청난 마이너스라고. 회생이 안 된다고. 경기도가 회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지금 수익을 나고 있는 경기도권, 이 도시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건데 수익이 나고 있는 데는 다 공장이 있는 곳이야. 자, 그러면 공장을 전국적으로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 남쪽 끝까지 지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불균형이라고 보여졌던 균형치가 조금 더 수그러들 거고, 많은 공장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동할 거고,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생성이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가 원하고 있는 방향이고, 이 원하고 있는 방향성에 맞춰주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공장을 짓게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생기지. 야, 공장을 다 지어놨는데 야, 갑자기 주문이 줄어들면 어떡해? 그럼 수요가는 줄어드는 건데 공급이 늘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 시장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다 삼성을 이렇게 감당 못하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못해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 5년에서 10년 동안은 주문 걱정은 없어. 그래서 저렇게 공장을 짓는 거거든. 자, 일단 지금 앞서 설명했듯이 이 파운드리 쪽은 이미 품귀 현상이 미친 듯이 나고 있어. 1티어인 STSMC 또한 생산 단가를 인상을 해버렸어.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단가를 인상을 했는데도 주문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AI 추론 프로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파운드리 반도체 쪽이란 말이야. 이미 세밀하게 만들어서 납품을 해줘야지 AI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뭐 이게 한두 개 들어가서 AI가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걸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면 못해도 한 사람당 CPU를 한 개? 10명당 한 개 정도는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뭐 100명당 한 개든. 자, 그러면 구글의 지금 이용자 수가 한 10억 명 정도 돼. 그러면 이거를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연산을 시키면서 뭘 하려고 하면은 CPU가 몇 개나 들어갈까? 반도체가 몇 개나 들어갈까? 계산도 안 돼, 난.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구글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브로드컴, 구글 이런데 그냥 웬만한 구역들은 다 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엔비디아는 AI 추론용 프로세서를 직접 생산하지.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반도체를 또 생산해야 되고, 얘네 둘은 직접 또 주문 계약을 맺고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구글은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자율주행 회사야. 자율주행. AI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고 나중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AI를 만들어야 되잖아. 반도체가 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AI가 들어가는 구역에서는 전부 저 반도체가 필요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알아봐야 되는 점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AI가 얼만큼 다가오고 있는지를 느껴봐야 돼. 자, 봐봐. 지금 내가 검색해 놓은 이것도 정리를 해 놓은 게 구글이 AI가 알아서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부 구글마다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 뭐 청소기, 냉장고, 에어컨 전부 AI가 들어갔지. 심지어 요즘에는 뭐 스마트 홈이라 그래가지고 뭐 말 한마디 하면 불 다 꺼주고 다 켜주고, 뭐 지가 알아서 보일러 켜고 뭐 지가 알아서 다 하더만. 그게 뭐야? 그것도 AI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실생활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이 AI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지. 사실 이 AI 섹터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잘 분할해서 나만의 ETF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경제적인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ETF 종목을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나, 어떤 종목이냐, 내가 바로 공개해 볼게.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 이 AI 섹터 자체는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는 건 사실일 거야. 어떻게든 시간 쪼개서 공부해 보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굉장히 헷갈릴 거고. 왜냐면 지금 언론에서는 이 AI가 결국 버블이다, 곧 터진다,
전조 증상이 보인다. 막 겁을 주고 있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힘든 게 사실이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AI 투자들은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투자 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왜냐면 과거 1900년대 미국이 지금의 유통망을 갖추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하면서 산업의 전체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고 당시 엄청난 투자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어. 결국 당시 진행한 이 산업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이 됐지. 철도 산업에 연관되어 있던 뭐 철광, 제조, 교통 엄청난 수혜를 받았던 산업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지금 AI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투자 경쟁 결국 미래를 위해서 아니 존속과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산업 방향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새로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과거 철도 산업이 발전했을 때처럼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산업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거야. 삼전닉스는 이미 철광석, 돈을 캐는 광부나 다름이 없고 이건 실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지. 워렌 버핏 또한 지금 AI 투자는 단순한 버블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필수 인프라 투자 산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경제적인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다면 AI 섹터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 정확한 선택과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거야. 이미 멈출 수 없는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어. 단기, 중기, 장기 어느 부분을 봐도 AI 섹터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이지. 그래서 이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매번 이야기하고 있는 나만의 ETF를 만들어 봐라. 제대로 된 종목으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놔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개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도 되고 아니면 자료만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영상 더보기란 가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있어. 요거 체크해서 신청하게 되면 내가 도움 줄 수 있으니까 받아보고 지금 채널도 구독해두면 반드시 도움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자, 그러면 내일 또 봐.